주산전야 삼천단제약 한번 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주식광수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삼천단 제약을 보면요, 느낌하니까 굉장히 익사이팅한 끌어왔던 부분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얘들아, 자, 일봉에서 저점을 들어올려주는 요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삼천단 제약이 뭐 재료가 나올 때는 또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이렇게 좀 나와주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아? 그렇기 때문에 요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좀 보여줄 때가 됐다, 형들아. 요즘에는 형들아,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대세가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형들아, 살짝 잠정인데, 매출이 늘어난 게 중요해.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늘어나면서 뭐 살림살이 나아지는, 매출이 445억 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이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뭐 요런 어떤 부분은 또 좋습니다. 그렇고, 삼천단 제약의 주력 사업 이전에 재작년 성장과 기술료 유입으로 이렇게 실적 개선을 한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 제약에 대해서 안가용제 매출 증가와 기술료 유입으로 실적이 개선이 이렇게 되고 있고, 투자 의견 목표 주가 48,000원 유지하고 이렇게 된다. 그런 점. 그렇게 해서 삼천장 제약이 올해 매출액이 528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105억 원으로 이렇게 나쁘지 않았던 뭐 이전의 그 부분입니다.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뭐 재료가 있었지, 보면. 그렇게 해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야, 의리 개미 형들이 이렇게 좀 잡아주는, 정말 우리를 서로 우리가 아주 끈끈합니다, 형들아. 이렇게 해서 좀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7.73으로 좀 약간 뭐 이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뭐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 보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또 충분히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그 순매수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와주고, 다시 한번 투신권에서의 순매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월봉 상황을 살펴보면 월봉에 대한 부분은 뭡니까? 저가에서 자, 이런 어떤 힘을 모아주는 이런 어떤 모습에서, 자, 시세는 결국에는 나왔던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시세가 상승하고, 이후에 하락에 대한 부분, 이 세력애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다시 요런 어떤 시벌선에서 흔드는 요 가격선에서 다시 순매수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은 또 충분히 있다. 삼천단 제약 재무제표 보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왜 이렇게 좀 힘들어? 보면 삼천단 제약아 5천단 제약이 되어라. 왜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드냐? 자, 그렇게 해서 자 보면 5천만 원 제약, 6천만 원 제약, 뭐 아무튼, 자, 아무튼 주가는 상승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자, 38.65, 자, 여기 부분에서 시가총액이 1조 2295억,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7.73, 액면가가 500원. 옛날에 진짜 500원만 하는 그런 아저씨 있었는데. 자, 삼성과 마이다스, 미래에스테트 자산, 이렇게 해서 자사주 소화 38.65, 자사주 3.07 요렇게 되겠고, 자, 동사는 의약품 약제조의 판매 영위 목적으로 1943년 12월에 이렇게 설립된, 그렇게 해서 국내 일회용 저만제 생산 업체 DHP 코리아를 인수하여서 안가용 치료제 전문 업체의 입지를 구축했다. 그러니까 익사이팅한 거 아닙니까, 보면.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155억 원,
252억 원, 그리고 55억 원으로 해서 이렇게 실적을 좀 잘 내고 있습니다, 형들아. 실적을 잘 못 내는 게 아니라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이런 뭐 실적을 잘 내는 거는 뭐 그 장투로 가도 나쁘지 않은, 어차피 뭐 구조대 다 돌아오니까 보면 이렇게 좋은 기업은 구조대 돌아오지, 뭐 안 돌아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지 뭐. 안 그래요, 형들아? 그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146억 원, 196억 원, 75억 원 이렇게 해서 착착착 되고 있고, 자본총계에 대한 부분이 2058억 원, 2232억 원, 2577억 원을 이렇게 줬다. 부채 적고 유보율 많은 이런 스타일이 되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착착착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안드레 코스타라님, 이게 세계적인 투자자죠. 보면 세계적인 투자자의 얘기를 들어야지, 어디 국내에서 일확천금 벌었다는 떠돌아다니는 놈 얘기 들으면 안 된다. 참 주식시장은 참 재밌습니다, 보면. 그래서 막 입만 열면 다 나 돈 벌었대, 보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절대 빚으로 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빚을 지지 않는 사람만이 자신의 생각에 온전히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빚을 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면 HTS로 금방 막 신용 땡길 수 있고 미수 땡길, 그거 원체 찾아내야 돼. 큰일 나. 나도 모르게 컨트롤이 안 되면 이 시장에서 삐그덕거리면서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형들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빚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보다 더 좀 욕심 없는 마음. 깐디 형이 얘기했던, 이 세상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는 풍요롭지만 탐욕에 의해서 궁핍하다. 주식 광수가 탐욕이 너무 많나? 왜 이렇게 궁핍하지? 필요에 의해서, 이거 극도로 어떤 의식주 조금만 해결되면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형입니다. 깐디 형은 대단한 형이죠.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월봉상 하락에 대한 부분, 주봉상 주봉에 대한 부분 뭡니까? 주가에 있어서 굉장히 하락세가 이렇게 좀 많이 나왔지만 수급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 충분히 있는 중요한 신호가 어느 정도는 좀 잡혔어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또 반등에 대한 부분이 또 세게 나오면서 삼성전자약이 언제 하락했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일봉 상황을 살펴보면요, 일봉에 대한 부분, 이 세력 애들이 공포를 줬을 때가 이럴 때잖아. 근데 되게 웃긴 게, 공포를 줬을 때 주가가 떨어졌는데 다시 반등 나오잖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포를 줄 때 잘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이때가 언제야? 이때가 코로나 때네, 코로나. 지나고 보니까 제약 관련주도 확 오르잖아, 보면. 그렇게 해서 95,700원 그런 어떤 상황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다시 한번 이런 어떤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에 이런 어떤 부분이 하락이 많이 나왔지만 이런 어떤 부분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구간에서 재차 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주시장에 있으면 참 시간이 빨리 가요, 형들아. 근데 그런 어떤 시간 빨리 가는 속에서도 우리가 좀 하루하루 이렇게 좀 잘 적응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봉 상황에서 서서히 삼천단 제약이 그 수급이 이렇게 좀 들어올 때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점을 생각이 되네요, 보면.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는 삼천단 제약도 반등세가 좀 세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주가의 하락세가 이렇게 좀 나왔지만 반등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세게 나와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한번 고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랫카페에서 전부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